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독도 폭발론. 미국 고관들은 한국인들과의 비공식적인 대화나 잡담까지도 보고서로 만들어 돌려보고 보존한다. 그런 류의 보고서 하나가 흥미롭다. 1962년 10월 9일 정일관 주미대사는 백악관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있었다. 정 대사가 면담을 기다리면서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 케이슨과 나눈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대화를 케이슨은 보고서로 만들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 김종필 정보부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가오는 선거에 김 부장이 간섭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대사는 김 부장이 오면 국무장관이나 부통령이 그를 만나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선거 개입 공작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종필 부장의 월권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우려를 표시했다. 정 대사는 김종필이 중2일 때의 인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일관 대사는 또 자신이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미국 측은 12.6 사건 직후까지 박정희의 후계자 후보로서 정일관을 꼽는 일을 계속했다. 신중한 정일관은 한 번도 그런 야심을 드러낸 적이 없다. 이 보고서가 그의 야심을 짐작하게 하는 아마도 유일한 기록일 것이다. 정일관은 케네디 대통령과 15분간 면담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9월 12일자 박정희 의장의 친서에 대한 답장을 전해주려고 정일관 대사를 부른 것이다. 케네디가 이런 이례적인 행동을 취한 이유는 박정희 의장이 자신의 친서를 정일관 대사가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불만이란 정보가 미국 측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정 대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 임무를 일본 측에 떠넘기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나쁜 상태에 있으므로 미국의 지원에다가 일본의 지원을 보탤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절대로 미국 측의 대한 군사 지원까지 떠맡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시키려 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 말을 꼭 박 의장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라고도 했다. 이즈음 정일관은 케네디 대통령이 맥콘 미 CIA 부장 초청으로 방미하는 김종필 부장을 꼭 만나줄 것을 간청하러 다니는 고역을 치르고 있었다. 김종필 측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면담을 성사시키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0월 15일 정일관 대사는 윌리엄 P. 번디 국방차관보를 찾아가 김종필 부장이 부통령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번디 차관보가 남긴 메모에 따르면 정일관은 김 부장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열쇠를 쥔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번디 차관보는 정일관 대사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으며 순전히 과시용으로 부통령과 만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논평을 달았다. 다음날 6.25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김종필 부장과 꼭 만나줄 것을 건의했다. 벤플리트는 김 부장은 한국의 실력자이며 사실상의 총리이자 박정희 의장의 신복이므로 각하께서 면담해 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10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안보 담당 보좌관 맥조지 번디를 통해서 벤플리트 장군에게 답을 전하게 했다. 대통령은 자신은 김 부장을 만날 수는 없지만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부장에게 지시하여 김 부장과 양국 간의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도 만날 수 있게끔 조치했다고 했다. 이때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은 소련과 핵전쟁을 각오하고 쿠바 미사일 철거를 요구하는 대결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김종필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원수급의 배려를 계획하고 있었다. 10월 15일 버거 주한미국 대사는 러스크 국무장관에게 김종필 부장은 일본에서 오히라 외상과 중요한 회담을 하고 미국에 도착할 것이므로 국무장관이 만나주는 것은 찬성이나 대통령이나 부통령과의 면담에는 강경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버거 대사는 김 부장은 내가 군사정부에 반대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장관께서는 증권파동 등 부정적인 화제를 피하고 농촌개혁, 반공태세의 강화 등
성공작에 대해서 평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버거 대사는 또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출마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선거에서 군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김종필 정보부장은 일본에 들러 이케다 총리 및 오히라 외상과 요담한 뒤 10월 23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는 비록 미국 CIA 부장의 초대를 받고 왔으나 국무, 국방, 상무, 법무장관을 비롯하여 합참의장, 국제개발처 처장 등 광범위한 요인들과 요담했다. 10월 26일 김종필 부장이 케네디 정부의 실력자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방문했을 때는 일종의 기싸움도 벌어졌다. 케네디 장관은 김종필을 소파에 앉게 하고는 자신의 집무 책상 위에 다리를 얹어놓고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어 김 부장을 오만하게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하더라고 한다. 화가 난 김 부장도 소파에서 몸을 뒤로 젖혀 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로버트 케네디는 싱긋이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귀하는 나이가 몇인가 하고 물었다. 김 부장이 1926년생이요 라고 하니 케네디 장관은 내가 한 살 아래군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부드럽게 풀어나갔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10월 29일 러스크 국무장관과 만났다. 이 시기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소련의 양보로 절정을 넘기던 때였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정일관 대사가 배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해리먼 극동문제 담당 차관보와 버거 대사의 특별보좌관 니콜러스 A. 나시오스가 배석했다. 나시오스는 김종필 부장을 안내하려고 따라온 미 CIA 서울 지부장이었다. 이 회담의 주제는 한일 회담이었다. 김 부장은 도쿄에서 있었던 이케다, 오히라와의 요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1962년 10월 29일) 김종필 정보부장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 회담에서 김 부장은 도쿄에서 있었던 오히라 외상과의 요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갔다. 청구권 금액에 대해서 오히라 외상은 12년에 걸쳐 총 3억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12년은 너무 길고 청구권을 3억 달러 이상, 그리고 차관을 보태어 총 6억 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히라는 3억 달러도 자신의 생각이지 총리와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총액 6억 달러는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반일 감정 때문에 6억 달러는 최소한의 액수라고 했어요. 오히라는 3억 달러라도 배상금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독립 축하금이라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어요. 나는 6억 달러는 되어야 한다면서 이 총액에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굳이 배상금이란 말을 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스크 장관과의 요담에서 김종필 부장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화도 소개했다. 독도 문제는 근자에 일본 측이 새롭게 제기한 것입니다. 나는 총체적인 합의가 달성될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연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러스크 장관은 독도는 어떤 섬인가라고 물었다. 김종필은 갈매기들이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장소라고 말한 뒤 이렇게 설명해 갔다고 한다. 나는 일본 측에 대해 독도를 폭파시켜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러스크 장관은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종필 부장은 오히라 총리는 내 말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당이 이 문제로 자신을 맹공할 것이라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김종필 부장은 또 이케다 총리를 만나봤더니 그는 모든 문제는 외상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장기 절이 정부 차관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액하면 6억 달러 선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 라고 전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김종필은 이케다 총리에게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길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보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케다 총리는 대중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연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러스크 장관에게 한 김종필 부장의 설명은 그가 오히라 외상과 1차 회담을 가진 직후 배이완 수석 대표에게 구술한 기록과 조금 차이가 있다. 이 기록에는 독도 문제에 대해 오히라 외상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데 한국이 응해달라고 하였음. 김 부장은 이 문제는 한일회담과는 별개 문제이므로 국교 정상화 후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자고 말하였음 이라 돼 있다. 총체적인 합의가 달성될 때까지 연기와 국교 정상화 후 시간을 가지고 해결의 차이다.
어느 쪽이든 독도 문제란 영토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더구나 일본 측이 남긴 이 1차 김종필 오이라 회담록에는 김종필 부장이 청구권의 명분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양해하였다라고 적혀 있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 문제는 한일 회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부장의 독도 폭파로는 전후의 맥락으로 보아 공식적인 제의가 아니라 기지를 발휘한다고 한 발언임을 알 수 있다. 김종필 총리의 측근인 방송작가 김석야가 쓴 실록 박정희와 김종필에 따르면 김종필의 발언은 이러했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장애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도를 한국 공군의 연습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기를 동원하여 며칠간만 폭격하면 독도는 영원히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세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 독도는 일본 측에서 한일 회담에 미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의 이름도 한일 두 나라에 영원히 남게 되겠군요. 미 국무부가 김종필의 방미 결과를 평가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보낸 전문에는 미국 측이 민족주의자로 규정하여 그동안 많은 견제를 해온 김종필 부장에 대해 가지고 있던 비판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한 뒤에도 미국 고관들과의 추가적인 면담 약속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면담하곤 했다. 그는 늘 사진사를 데리고 다녔다. 선전 활동에 대단한 신경을 쓴 것으로 미루어 서울에 돌아가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 그는 특히 로버트 케네디 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우리는 법무장관이 사인한 사진을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보내주기로 했다. 11월 8일 김종필 부장은 귀국길에 호놀룰루에 들러 입원 중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문병했다. AP통신은 김 부장이 매우 형식적이며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 박사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은 이승만 박사가 고국으로 돌아올 만한 건강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정희 의장은 김 부장에게 11월 12일로 예정된 오히라 외상과의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긴급 훈령 형식으로 하달했다. 박 의장은 이 훈령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다. 첫째, 청구권 금액을 독립축하금이나 경제협력자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순수 변제액과 무상원조의 합이 차관액보다 많아야 하며 그 총액은 6억 달러여야 한다. 지불기간은 1안을 6년 이내, 2안을 6년에서 10년 사이로 하라. 셋째, 독도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한일 회담의 현안이 아님을 지적하고 한국민에게 일본의 대한 침략의 경과를 상기시킴으로써 회담 분위기를 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할 것.